사실 우리 낙검수 할 때 이 진보 진영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막 손을 잡더니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고마운 거죠. 왜 고마울 게 뭐 있나? 전혀 고마울 게 없는데 왜 그러시나? 뭐 우리는 명성도 없고 뭐 인기도 없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정의로운 일을 한다라는 또 평가도 받으니까 좋은데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알았어. 유재 선생 말씀 듣고 이게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이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낙검수다 이 말씀하신 건데 야 근데 말이죠 총선 때 제가 나가서 좆된 다음에 수많은 한결의 경향하신 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낙검수를 지지했던 분들을 팬덤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로 이제 모은 거지. 그렇게 해서 또 디바이드한 룰이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막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참 이거 보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실상을 알게 됐죠. 이 동네가 이런 동네구나. 예. 뭐 이회창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잘 몰랐던 건지 알게 됐던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예. 자 그래요. 우리 유재일 선생 모시고 또 2부 진행할 텐데. 네. 자 보랄 하시죠. 보랄. 예. 아니 보랄. 화면상 저렇게 높게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예. 보랄이 높아졌어요. 네. 자 보랄의 위상이. 네, 보랄의 위상이 네.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D급이었는데 이거 C급으로 나왔어요. C보랄. C보랄. 네. C보랄이 됐어요. 자, 이미 추워졌지만 이번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역대급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보랄 컨벡션 히터 이걸로 월동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련된 디자인 그렇잖아요. 고효율 난방. 이게 1시간 단위로 24시간 온오프로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내내 켜놓으면 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 거야. 이 고민이 될 텐데 알아서 지가 켜지고 꺼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하루 5시간 가동 기준으로 1단일 경우 월 12,000원의 전기료, 3단일 경우 월 44,000원. 아 이거면 뭐 그냥 무료지 무료. 소음과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쾌적해요. 예. 보랄 따뜻한가요? 아 너무 따뜻해요. 아유 정말. 이게 너무 뜨거워서 밖에 있죠. 그래요. 자 내장된 엄마. 알루미늄. 예, 내장된 알루미늄 방열판이 열을 확산시켜서 소음과 냄새가 나지 않아서 쾌적한 청정 난방이 가능합니다. 쌍방울 이후 최고의 네이밍이래. 그렇습니다. 자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서도 그야말로 오케이입니다. 겨울철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추운 데서 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 보랄은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예. 근데 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자, 그래. 이게 사실 그 물이 튀면은 이것도 이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네네. 아, 튀긴 물. 이거 동파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수 기능이 있어요. 예. 5도씨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켜지는 동파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이거 네, 들고 기능이. 그냥 욕조에 뛰어들어 네. 가시면 안 되고, 예, 그냥 겉에 두시되 물 튀기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저 벽걸이도 가능합니다. 네. 벽걸이도 가능해요. 보라를 걸어놓고. 네, 그렇죠. 보라를 걸어 놓으세요. 주무실 때 걸어 놓으세요. 네, 보라를. 예. 너무 추우니까. 네. 달고서 주무시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를 달고. 예, 그냥 벽에 걸어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원래 예. 보랄에 물이 튀어요. 예. 그 보라를 또 저기 여름 같은 데는 습기도 많이 찹니다. 예. 제 3만 원 환불해 드릴 테니까. 자,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 9만 원대인데 코스트코 판매 가격이 91,800원인데 얘가 배송비 별도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 넘어가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9가 아니라 8로 시작합니다. 8로 시작해요. 아 배송비를 더해도 10만 원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배송비 무료. 아 배송비 무료. 무료. 아. 그냥 뭐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라를 만나보세요. 보라. 네. 예, 아주 튼실합니다. 네. 보라리. 예. 나 가끔씩 저기 보라리 3개 달려서 온다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세 개가 달려서. 예, 네. 2개가 정품입니다. 예. 아, 두 개, 뭐가 두 개죠? 웃기려고 하는
뽑히려고 한 얘기였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 2019년형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2부 예문이 열렸습니다. 네. 아니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인지 증거가 없다. 네. 증거가 없다는 건 아니고 여간 확증할 수가 없어서 이 공소 유지가 어려워서 네, 네. 불기소로 가는 방향으로 불기소로 가면 이게 뭐 사실 뭐 이걸 갖고 검찰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경군 김씨의 아주 명운을 거신 분들. 그냥 이거는 망신 주고 끝난 거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이재명 지사 타격 입힐 목적으로. 이거는 망신 주기가 아니라 이거는 갈라치기. 갈라치기. 그러니까 망신 주기용은 김부선. 그리고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갈라치기용은 HK 킴. 그리고 진짜 이재명 지사를 공지에 모는 건 보건소에서 벌어진 인질. 정신병원 관련. 그 전에 네. 그 김남국 변호사 한번 나오셨는데 김남국 변호사 말씀은 형님 정신병원 거는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법정 가서 그 저쪽 검찰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법조 전문 기자한테 한번 또 물어봤는데 법조 기자 얘기는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긴들 이재명에게 충분히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뭐 이기고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목적이라면은 아주 퍼펙트한 그런 장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랄까요? 만약에 이게 뭐 무혐의로 결론나고 이재명 지사가 이긴 걸로 되면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근데 드는데. 보십시오.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네. 온갖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해서 그 불기소로 난다 한들 저쪽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해경 김치가 잘못했네요. 아니라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아유, 나오겠죠. 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김부선 건도 봐봐. 지금이야 잠잠해졌지만은 전 뺐네 뭐 이러면서 처음에 계속 뭔가 좀 아주대병원은 어떻게 믿어?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에 있는 병원인데 어떻게 네.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계속 존스 홉킨스라도 가야 그 기조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타격 입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번에 그 검찰 기소까지 다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저는 이게 언제 끝나냐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야 끝난다고 봐요. 대통령 만약에 된다고 한들 끝날까요? 그럼 퇴임해야 끝나나? 저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하고 네. 그 이재명 지사 그쪽 분들한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거는 네. 단기적으로 보고 다음 대선까지로 보면 분명히 악재인데 그 대통령 후보자로서 최고의 포지션은 여당 내 야당이거든요. 그러네요.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이 제일 좋은 포지션인데 그 자리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서 계속 비주류로 민주당의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나이가 젊어요. 대통령 60년생인가 그렇죠? 네, 65년생일걸요? 아 그래요? 네. 65년생? 네. 이승환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네, 그럴걸요? 64년생. 64년생. 네. 64년생? 네네. 64년생? 그러니까 지금에서 내가 저기 예전에 사귀자고 했던 누나 나이인데. 이재명 지사한테 사기자가 언제? 아니 왜 그걸 거기다가 64년생 여성. 어떤 여성 같아. 많이 연상이네요. 많이 연상이긴 한데. 결국 버티면 예. 10년, 15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30년 버텼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사 쪽하고 제가 하는 건 이거는 길게 보면 버티시기만 하면 이건 호재다.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욱하면 끝난다. 아주 그냥 뭐. 욱하면 끝난다. 그리고 저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친노고 뭐 이런 이 포지션이지만 얘기하는 거는 원리 원칙 지지자지. 네. 예.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존나 버텨. 그냥 존버 심경이라고 했어요. 나가면 잘 되면 유시민, 잘못되면 이인재.
여기서 탈당하고 나가면 버티면 대통령 되는 거고 출당당하면 어때요? 출당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출당 당하면 나쁘지 않고 결국은 출당 당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다 야당 내 포지 순교자의 이미지까지 생기니까 더 나쁘지 더 좋죠. 애시당초 이 모든 문제를요 터트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군분말 떼고 쭉 갔으면 이재명 지사는 절대 대통령 못 되죠. 근데 지금 다 털었어. 빤스까지 내렸는데 뭐? 그렇지. 진짜 빤스를 빤스를 내렸어요. 내렸지 진짜. 진짜 빤스. 이것은 내렸어. 비유가 아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만약에 좀 기소된 것들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뭐 이제 아직 그 내일쯤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네, 김혜경 일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간다면은 이 해경궁립 씨 논란은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죠. 뭐 얘기될 것도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형림정신병원 뭐 대장동 건 그리고 저기 뭐야 뭐 검사 사칭 네네.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정을 좀 아는데 이거 저기 법원 가서 유죄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이미 또 이명박 때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때 한번 털었거든. 없는 거야. 아니 그때 죽였으면 그때 죽였지 뭐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의 좀 판단하는데 아니 뭐 모르죠 또. 뭐 남몰래 뭐 뭔가 좀 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해경궁도 스모킹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검찰이 불기소를 해버렸어. 저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제목을 내고 했었던 게 그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권순욱간이 이정렬로다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이 이슈가 해경궁 이슈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타날까? 누가 나타나고 어떤 이슈로 이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8월 16일 독립군을 이거를 또 정치 세력이라고 끄집어내서 다음 총선과 그거를 끄집어내면 어떤 발상과 아이디어가 될지 정말 궁금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인들 실명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전해철 의원님, 최재성 의원님, 뭐 원내대표님 기타 등등 분들 다시는 활용하시지 마시라. 다시는 뭘? 이런 식의 돼 있던 분들이 이럴 때 극문이다 뭐라는 식으로 총선이 됐건 민주당 경선이나 이런 거에서 이분들을 동원할 생각을 다시는 하시지 마시라. 그 최재성 의원도 뭐 연관이 있어요? 최재성 의원이 기본적으로 민주정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민주정편 PD나 기타 등등이 어떤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시라. 그러니까 저도 최재형 의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김진표 지지하냐 마냐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모습 보였는데 지금 했었던 뭐 이 진영에서 있었던 분들 저는 민주당 경선이나 향후 정치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광고 카피, 럭키음성 광고 카피. 옛날에는 언론은 이런 걸 까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얘기하는 실명 얘기하면서 당시 그 경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정치인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라고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원으로서 절대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정치 계속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다 계속 하시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을 그을 거라고 보세요? 선을 그을 거라고 보냐고요? 네. 합종 연행을 하겠죠. 뭐 지역구 주고 받고 뭐. 네 사실은 뭐 누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 혐오가 막 봄을 터졌고요. 정말 참 아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무섭구나 이 동네가.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청주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병원에 보호자분들하고 병만 오신 분들 모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TV 앞에 틀어놓고 있으면 이제 YTN 틀어놓고 있으면 뭐 이재명 뭐 또 이러면은 자세한 얘기는 어르신들 모르시는데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우 이런 어떤 이미지.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또 역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이랬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는 나도 알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들 다 알아. 네. 일단 다 알아. 인지도는 확실히 넓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김부선 씨 거는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뭐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 정치인이라도 정부직 공무원이라도
아니 그런 식으로 마타도를 해서 선거 때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 없이 계속 뭐 김무선이가 입만 열면 막 받아 싣고 언론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 개운치 않는 문제로 또 만들어 버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인격 테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마타도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재명 마타도 하듯이 다른 어떤 정치인들 한번 마타도 해보자고요. 분명치 않은 증거 갖고 막 저 사람을 쓰레기로 몰아요. 무한 혐오를 막 만들어내요. 알 수 없는 그런 자기 얼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트위터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 무한 혐오를 그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도대체 이 나라 정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유지 존속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 긋지도 못하면서 이게 그 적어도 김부선 씨 관련한 언론 보도 있잖아요. 예. 그 기자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네, 진짜로 반성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세 개 다 음. 그러니까 뭐 형님 거냐 뭐 또로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남시장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개인 사생활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저는 계속 맨날 그러거든요. 마크롱을 봐라. 친구, 엄마이자 선생님을 우리가 그러고 지금 영부인하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의 평가와 사적 영역에서의 그거는 분명히 해야죠. 이러면 누가 인재가 정치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개망신을 당하는데 정치에만 들어오면 좆되는데. 좆을 까는데 좆을 들추는데 네. 보랄 좀 잡아주세요. 보랄 좀 비춰주세요. 보랄. 예. 근데 진짜 이 해경공김 씨도 그 해경공김 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도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자꾸 이제 혐오의 언어로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였고 하여튼 뭐 거기에 막 이렇게 나왔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이 다 있으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흥결이 있어 보이고 내 생각에 그게 분명한데 왜 그래서 흥결이 있는 사람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갈라치기를 당한다고 하냐 뭐 어떤 사람들한테 부안해송 당해서 우리가 왜 갈라치기를 당한다고 하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뭐 그렇게 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지금 혐오의 언어로 이게 계속 그 양쪽 지지자들이 나눠져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이가 봉합되고 뭐 그런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런 식의 좀 정치 문화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뭐 정책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각자의 정파에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네. 아니 정치문화는 사생결단이요.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는 입장으로 비춰졌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인식이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빡친 게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과거에 지지한 것,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혐오하지 않은 것까지 다 싸잡혀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 문화. 이 문화하고는 누군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문화가 예. 이재명 이슈에서만 벌어지진 않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이 채널에 그 우먼스플레인 보고 있는데 네네. 여혐 남혐 거기서도요 불타협적인 게 가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정치 담론을 둘러싸고 이성의 마비가 오고 있다고요. 이성의 마비. 거기다가 우리가 타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여러 정파가 모여 있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선을 원하면 너무 쉬운 거고 이제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자한당을 이기기 위해서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자.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에서 몰아주기를 하자. 몰아줘서 이기자. 이게 우리가 같은 정당의 생각이 다르고 정책이 달라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경선이 끝났는데 몰아주기를 안 한다. 그럼 같은 정당을 왜 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자한당을 이기는 게 인 거하고 저쪽하고 이게 그걸 기본적으로 전선을 구축해 놓은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기본만 생각해.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애초 왜 같이 정당을 하느냐. 그리고 왜 경선을 하느냐. 그리고 그 취지에 맞춰서 승복을 하는 거. 그래서 전 그래요. 내가 대통령은 문재인 찍었어. 경기도사거든요. 네. 경기도사 이재명 찍었어. 이게 뭐가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이란 거예요 이게. 최민희 의원이 그거예요. 최민희 의원 전해철 지지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뭐 저기 지사가 된 다음에 여기 뭐 위원회에 들어오시라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시라 했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랬다가 폭격을 맞았어요. 아니 그 정당 정치의 기본이야. 왜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전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경필 찍어? 남녀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인간들은. 김영한 아니 나는 남경필 파팜이 여기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친구들이구나. 이거 뭐 상종할 친구들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그때 가져봤어요. 그 뭐 파리쿡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뭐 남경필은 알아야 된다. 우리 문파들이 몰아주는 표가 어떤 표인지, 그거를 뭐 준엄하게 여겨야 된다. 야, 근데 저는 지랄도 이런 지랄이 세상에 또 없다.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 중에 소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제 채널에서 문재인 지지자도 많고 이재명 지지자도 많은데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수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사랑한다, 문재인을 사랑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문재인만 사랑한다. 그리고 이재명만 사랑한다. 이런 배타적인 거. 그리고 배타적인 이제 배타적 전도주의로 나간다는 거. 왜 넌 이재명을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배타적 전도주의, 나의 입장만 아니라 나의 입장을 상대한테 강요하는 거. 그렇지. 그걸 강요하는데 힘을 동원하고 모욕을 하고 이런 건 반성해야죠. 제가 트위터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촛불 들었으면서 이 심상정하고 또 누구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뽑은 사람들은 닥쳐 있어 뭐 그런 글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 몰라요. 제가 요새 욕을 먹어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많이 한 얘기가 촛불이 95%의 국민들의 지지였다고 하면 예. 이건 맨날 이 얘기만 하면은 욕을 먹지만 대연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연정.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진 게 예. 김영삼, 노태우, JP 이 3당 합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이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렇게 대연정, 기울어진 이 진보 쪽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래놓고서 생각해 보면 노태우가 그렇게 해서 했었던 정책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북방 외교라든지 제가 노태우가 다시 보이는 거야. 시대적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시대적 요구에 그리고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이제 김종인 욕하고 노태우 욕하고 막 기타 등등 하지만 노태우 정부가 3당 야합을 했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정치적인 분란 자체는 없이 일사불란하게 한 것도 있다. 그리고 그때 실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촛불을 해서 그 정도의 대연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중산층의 실질 임금도 올리는 개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산세를 위주로 한 그때 못한 토초세 그때 위헌 판결 받아서 노태우도 했었던 토초세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3당 합당 정도 수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우리도 그런 재산세를 도입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모두 못 하잖아요.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 촛불이 95%의 대동단결을 했다면 그거를 받아 안아서 자한당 빼놓고 바른미래당까지는 그때는 이제 촛불 대연정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희정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년을 버티자, 총선까지 버티자라고 했었던 오만했던 거다. 그 2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된다. 2년 사이에 우리의 대동이 연결돼서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걸 그걸 희망한 것 자체가 어리석었던 거죠. 우리 다 흩어져 버렸다고 봐요. 안타깝게.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하여튼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뭐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를 계속 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왼쪽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른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부터 라디오 21이라고 뭐 나름대로 그 이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많은 정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제각각 이념을 내세우고 정치 철학을 앞세우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빈정이에요. 빈정 상하면 동지여야 맞다갈 사람들이 틀어지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버린단 말이죠. 지지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지지자들을 모욕하고 뭐 자유한국당처럼 아예 뭐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면은 결국 나중에 한 배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지적 관계라면은 싸우더라도 노선 갈등을 빚더라도 다시 만나서 손잡을 수 있는 여지만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짧은 경험의 소산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씨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행태.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표방하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면은 동력을 다 잃죠. 통력을 잃어버려요. 그 지지율 관리가 매우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만 지지하지 않으면은 쓰레기라고 막 몰아세우면은 그럼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위기로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토소를 하려고 그래도 이미 저는 이재명 찐빠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뭔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게 설득이 안 되는. 디아페비누 좀 갖다 주시죠. 씻을까요? 네. 다시 한번 묻은 걸 씻어야 됩니다. 예. 입법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미 2017년 5월에 9일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미리 간파를 하고 그 2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떻게 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그냥 대승하니까 무슨 뭐 180석 얻은 것 같아. 다들 차기를 노리고 있고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자기네가 여기서의 그 진골, 그냥 성골이죠, 성골. 그게 되고 싶은 욕망들이 표출이 되니 진짜 반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다음 대통령을 창출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야당이 된다. 그러면 8월 16일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싹 사라질 겁니다. 그 자들이 보기 싫다? 민주당이 야당하면 돼요. 그들이 여당이 된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맞잖아요. 그분들 이미 그랬던 전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낙곰수 시즌 2 뜨는 건가? 그때는 이미 나는 뭐 목이 날라가 있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면 나하고 결이 다른 생각이 다른 지지자의 그런 마음까지 다독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 하도 공격해야 되니까 나도 화가 나가지고 작전 세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이 민주 개혁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보랄 히터로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어요. 네. 날씨만큼. 자, 그래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보다도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네. 한 40%대는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 또 국정 동력은 너무나 많이 또 쉽지 않죠. 네. 떨어질 그렇죠, 것이 그렇죠. 분명하고 보십시오. 박근혜가 50%일 때 고공행진 이랬지만 문재인 대통령 50% 때는 어떻습니까? 폭락. 그리고 뭐 민심 위반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언론부터 그런다고요. 자, 유재일 평론가님. 네. 문 대통령이 총선까지 네. 또 총선 이후로 임기 마무리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지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권력 기반이 취약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론 소론 막 나왔을 때요. 그때 왕이 뭐 했죠? 탕평했잖아요. 정조. 탕평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아쉬운 점은 정무 감각이 너무 없으세요. 정무적으로 손을 놨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널리 써야 되죠. 널리 써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팍팍 찌르거든요. 혁신과 통합에서 문성근, 이해찬, 최민희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권력 실세다. 그들이 모든 장관과 기타 등 다 있는데 그건 문제는 2012년 캠프다. 2017년 캠프에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전현희 의원하고 또 그분 누구였더라? 그분들이 관리했었던 그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기타 등 기관장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운동권 아니면서 무슨 이거 너무 공공연하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난리를 친 건 분명히 운동권 내부의 개파주의 그것도 무슨 이념도 뭐도 아니고 그냥 인맥이다. 인맥이고 그런 거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딱 하나다. 탕평. 개파 어떤 개파가 실세들이 득세하면서 난리를 치지 못하는 정무적인 견제. 견제구 던지지 않고 계속 직군만 던지셔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진짜 뭐 지금의 이 갈라치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갈라치기 이 작전 세력은요 언제나 있었죠. 언제나 맞아요. 있었다. 언제나 있었고요. 저는 그래요. 그 작전 세력하면 은폐돼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제 당 경선에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조선일보가 작전 세력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네. 걔들이 힘이 셌을 땐 걔네들만 하지만 네. 걔네들이 힘이 약해지고 SNS나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그 버전들의 SNS 버전의 그런 SNS 버전 조선일보가 계속 있는 거죠. 예. 작전 세력은 상수다. 그거에 휘둘리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는 민주 진보 세력은 그 작전 세력한테 휘둘리고 디바이드를 당하는 것도 상수였다. 그런데 그 변수가 보였던 건 난 낙공수에서 변수를 봤다. 우리가 낙곰수를 보랄. 그러니까 낙곰수를 보랄, 예, 여러분. 네. 이 보람 밑에 네 쪽 달려 있죠. 제가 2만 원 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낙검수 멤버들 구성에 대해서 만약에 김어준 총수가 운동권이었으면 맞갔다. 그렇죠. 그리고 김용민 PD나 주진우 기자도 운동권이었고 여기 개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파들에 대해서 그랬으면 저렇게 안 나온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조금 약간 뺀조를 하지만 그래도 노인네라고 하면 안 되지. 보톡스도 맞으시는데 70년대 학번이라 80년대 학번이 아니라 혁명이란 말을 입에 붙이고 살던 그리고 그 정파 싸움에 아주 칠하던 386은 아닌 70년대 학번이라 그나마 낙검수가 다행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봉주 의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그래도 이 민주화 운동권의 맥에 있으신 분이라 다른 멤버들하고는 이질적인 분위기가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또 저 정봉주 의원도 네. 운동권 안에서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게 그 탐돌이 있잖아요. 음. 탐돌이라는 말 자체가 저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보면은 딱 별거 없어요. 의장급.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은 어떻게 하다가 학원하고 돈 벌다가 뭐 그들의 기자하면 의장님들 지키던 사수대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진보 팟캐스트가 이제 진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진보를 미화시키면 네. 대중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제가 누군가가 하면서 낙검수를 미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낙검수는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아유. 객관적으로 이 낙검수가 만들었던 대중성을 정말 이 운동권이 지금 말아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왜 그 얘기를 못하냐면 흔히 말하는 운동권 출신 진보의 이른바 그 주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운동권의 비주류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면은 찍히고 두 번째 열폭이 되는 거예요, 열폭이. 쟤네 이제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미투 당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유재일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 네. 너무 잘 모셨습니다. 진짜 이분 23만 원으로는 좀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77만 원 더 내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 유재일 평론가님 방송 열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남의 방송 안 듣거든요. 물론 제 방송도 안 듣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유일하게 청취하는 방송이 유재일 평론가의 방송이에요. 정말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유재일 평론가 이 유튜브에서 성함 입력하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느낀 건데요. 예. 게스트로 나왔을 때가 이게 더 잘 풀리는데요. 그렇죠.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혼자 이게 안 돼. 혼자는. 아니 근데 예. 오늘 제일 댓글에서 욕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예. 정상훈 선수랑 나야. 아 왜요? 야 두 사람 말 좀 해. 우리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돈을 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유재일 평론가님 종종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어떤 물줄기가 튀는 상황이 올 때 그렇습니다. 모셔서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 관훈 라이트 클럽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